진품명품 나오는 거냐란 말을 은퇴하시고 합격하신 분이 64시였던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직급 수준? 삼창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우정입니다.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광주전남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도경 평가사라고 합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법적 정의가 있어요. 법적 정의상으로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들을 평가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파내는 일을 감정평가라고 해요. 감정평가사는 보수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보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모든 물건, 그러니까 토지뿐만이 아니라 동산이라든지 뭐 권리라든지 가치 있는 물건들에 대한 가치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감정평가란 거는 결국 자산에 대한 가치를 화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학교하고 나서 진품명품 나오는 거냐란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뭐 공시지가 업무라든지 대출기관에서 진행하는 담보평가 같은 걸 주로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진품명품 쪽은 조금 주관적 가치에 치중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 자산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많이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요즘에는 가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논란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토지들을 많이 줄이려고들 이제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명확하게 표준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세랑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합쳐서 이제 최종적인 가격을 저희가 내는 거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무실에만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엄마 친구 아들이신 분이 감정평가사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우연히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외근과 내근이 조금 자유롭다란 말을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험들이 다들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렇게 이동현 평가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내가 운영할 수 있다는 거랑 출장이 많다는 게 저는 좀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나이는 미성년자만 아니면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학벌도 사실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중에 대학을 나오지 않으셔도 다들 합격하셔서 활동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학벌이라든지 나이 때문에 이렇게 뭐 배제되거나 그러진 않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니까 따로 이제 사무소 개설을 하시거나 그렇게까지 힘든 것 같지는 않는데, 저희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그다음에 일을 잘 한다면 은퇴하시고 합격하신 분이 저희 동기분들도 있었고요. 그때가 64시였던가 아무튼 그 정도 나이 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동기분들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저희 시험은 이제 1차, 2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1차 시험은 민법, 경제학 원론, 부동산 관계법규, 부동산학 원론, 그리고 회계학, 이렇게 총 5과목이 있고요. 2차 시험은 이제 감정평가 실무, 그리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익은 700점 이상이시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지선다로 해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문형, 논술식으로 출제가 돼서 총 3과목 각각 40점 이상으로 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걸로 법상은 규정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시험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평균 합격선이 60점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제가 시험 봤을 때 기준으로 한 응시자의 13%? 2~3% 정도로 됐던 것 같아요. 특정 학과가 유리하다기보다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시험 과목,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과들, 그 부분이 사실상 크게는 유리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다 학원이나 이런 데서 알려줘서. 저는 법학이요. 저는 지리학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 방법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서 성실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험생이라면 적어도 9시까지는 독서실에 나가고 그럼 12시까지는 있는다든지 자기만의 룰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서는 공부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래 했고요. 저는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 했고요. 이 시험이 이제 1년에 한 번만 있으니까 이게 조금 삐끗하면 수험 기간이 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길었던 경우고 이동환 평가사는 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총 수험 기간은 한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고요. 저도 되게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아침 9시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뭐 스터디 같이 이제 공부 그룹을 하고 예전에는 한 4, 5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수험 기간이 짧아져서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막연함이 제일 힘들죠. 왜냐면 내가 이 공부를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2년을 투자했는데 저희가 흔히 2차 시험을 한번 떨어지면 1년의 시간이 비잖아요. 수험생들끼리 하는 말에서는 나 떨어졌어 이 말이 그냥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선고받았다 그냥 이러거든요. 2천만 원이란 게 결국 지방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생활비, 교재비, 학원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징역 1년에 벌금 2천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그렇게 표현될 만큼 그 막연함이 제일 공부할 때는 힘들어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다가 내년에도 안 되면 또 1년씩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극복을 잘 하셔야 합격의 길이 열릴 겁니다.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 사무소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합격하시고 이제 법인이나 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뭐 정부기관이나 부동산 투자회사, 자문회사 이런 데로 많이들 나가셔가지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정 수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받고 싶다 그래도 받을 수 없고요. 덜 받고 싶다 그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최저가 2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하의 물건 가액 같은 경우에는 모두 20만 원 최저부터 해서 요율표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받습니다. 영업이라는 부분과 연봉이라는 부분이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쪽에서 이제 특출나신 분들은 정말 남들 못지않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 제가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저희는 수습 1년을 해야 되거든요. 수습 1년 끝나고 이제 정직 평가사로는 올해가 1년 차인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대리 직급 수준? 여기서 이제 본인이 영업을 정말 잘하신다면 더 많이 받아가실 겁니다. 저도 많이 차이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동현 평가사보다는 1년 먼저 합격을 했고요. 사실 기본적인 연봉은 비슷해요. 연차가 쌓일수록 자기가 영업하는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처도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연봉이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전문직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연봉이 높은 것보다는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연봉이랑 인센티브는 너무 격차가 세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딱히 법적 정년은 없어요. 대신 이제 대형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체적으로 정년을 이제 정해놓긴 하는데요. 정년이 된다고 해도 저희는 개인사무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나오셔서 개인사무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년은 임장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주로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담보 업무를 진행하실 때 법상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그분들 아니면은 이제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보상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그분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사적평가랑 공적평가라고 부르거든요. 공적평가는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의뢰하는 것들, 사적평가 같은 경우는 뭐 금융에서 원하는 그런 가격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인 분들도 의뢰를 하세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속 증여, 그 다음에 일반 C급 평가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 회사로 비율은 낮지만 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있어요. 자꾸 이렇게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 밥을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 자꾸 시장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권이 괜찮나? 이렇게 보거나 건물 같은 거 특이한 거 보면 저거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생각들 한다는 거. 저도 되게 직업병이 비슷한데요. 뭐 친구들과 뭐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을 갈 때 항상 건물 안에 들어가서 건물 한번 둘러본다든가 뭐 여기 바닥은 뭐 콘크리트 위 뭐 에폭시라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걸로 했네. 돈이 많이 들었겠네.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공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공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식이 좀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튼튼하게는 지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출장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 자기 시간은 자기가 관리를 하면은 얼마든지 워라밸이 가능한 직업이거든요. 뭐 출장 중간에도 내 일이 있으면 잠깐 볼 수도 있는 거고, 대신 내 일만 잘 해준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니까 그런 시간 관리에 대한 따라서 워라밸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낮에 근무 시간대 뭐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은행에서 볼 일이 있다든지 할 때 다른 친구들이나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뭐 반차를 쓰고 간다든지, 그런데 저희는 이제 워낙 외근이 많다 보니까 출장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병원 일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워라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비싼 물건이긴 한데 이게 증거적 자료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뭐 시장에서 너무 좋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된다던가, 그런다고 뭐 원가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원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익만으로 이걸 얼마만큼 증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진 자료들을 얼마만큼 잘 보강을 해서 이 가격이 정당하다는 걸 제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잘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도 심사를 받기 때문에 심사에서 그래, 네 가격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뿌듯하죠.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쌀을 보러 갑니다. 동산담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쌀 좀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가끔 이제 권리평가 같은 거, 동산담보는 또 동산담보에 대한 규정이 또 있어요. 그 규정에 맞춰서 이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막상 이제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물건이 다양하더라고요. 처음 생각나는 거는 우선 뭐 양반장, 장어, 이제 민물장어를 키우는 양반장인데, 그런 것도 태어나서 감정평가업을 하면서 처음 가보고 이제 같이 사수에게 배워가면서 감정평가를 했고요. 일단 뭐 정말 다양한 축사, 게사, 오리사 이런 것도 제가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이라면 85점 정도? 이제 더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들도 많긴 한데 전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 저희 업계 자체가 약간 1년 내내 균등하게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주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기 때문에, 많을 때는 이제 남들처럼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85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이 많고 몸이 힘들면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랬다가도 이제 일이 끝나고 월급도 들어오고 막 이러면 또 그래 잘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운칠 기삼이다 약간 이런 말이 저 공부할 땐 있었거든요. 평가사 시험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높고 평균 합격 점수가 낮을수록 좀 운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많이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돼가지고, 근데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페이스 잘 찾고 계속 하신 대로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을 일비하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에도 휩쓸리고 저 말에도 휩쓸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자기 주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합격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